오늘 147번 정수분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시작해보자. 정수분 문제에서 특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모든 정수분 문제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풀이 방법으로 두 문제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유형에 맞는 그러한 접근 방법, 그걸 이제 세컨 솔루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수분 문제는 뭐와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거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뭐 문자의 값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제가 이거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 는 0 한 다음에 x를 y에 대한 1차식 두근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이 판별식 부분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야 이 루트가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근 혹은 정수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근해 공식을 썼을 때 그 루트 d, 즉 d, 이 경우에는 짝수 4분의 d 써주면 16-pq, 이게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수. 자, 그럼 PQ가 될 수 있는 조합이 16 마이너스, 여기서 PQ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1 이상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자, 그렇다면 PQ는 첫 번째 15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Q는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 4를 빼면 12가 있고, 자, 세 번째 PQ는 7?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조차도, 왜냐면 이거 우리가 P 곱하기 Q가 15라 그러면은 되게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그럼 P분의 Q가 두 근의 합인데 서로 다른 자연수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최소한 1 곱하기 2야. 최소한 1 곱하기 2니까 얘가 2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Q가 무조건 커야 돼, 기본적으로. 그치? 그럼 1 곱하기 15밖에 할 게 없어요. 얘들은 다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1 곱하기 12라든가 2 곱하기 6까지 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7.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만 해보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148번을 진행을 한다면, 자, 판별식 부분인 n-1의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0, 이게 완전 제곱수가 돼야겠다. 자,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1은 n제곱.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방정식 형태는 많이 안 풀어봤을 거야.
많이 안 풀어봤지만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은 별로 어려운 형태는 아닙니다. 자, 이거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마이너스 n제곱은 4, 이 꼴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요. 이런 거 세팅할 때 항상 n은 0 이상으로 잡고요. n은 0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케이스 자체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이 형태에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1, 4, 뭐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n을 세팅할 때 0 이상인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요거보다는 더 크거나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둘은 서로 기호성이 일치합니다. 기호성이라 하면 홀짝성이라서 여기 주어진 플러스 n, 마이너스 n 둘 차이가 2n 난다라는 것은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고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문제에서는 해볼 게 2 곱하기 2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한가? 그쵸? 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해야 될 것 같아? 해야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2인 경우에는 둘이 같기 때문에 이미 n은 0이다라는 걸 두 경우 모두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m은 자연스럽게 7이 되는 경우, m은 3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m이 7이라는 거는 넣어보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아,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을 갖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3이라는 거는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됨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그냥 이런 류의 문제에 웬만하면은 때려서 그냥 나온 거 보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두 문제의 서로 다른 상황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면 이 문제는 유난히 서로 다른 자연수근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두근 알파 베타가 자연수야. 그런데 두근의 합이 p분의 8이야. 최소한 1 더하기 2 해주면 3 이상입니다. 물론 이거만으로도 정수라는 조건만으로도 p는 뿔마 1, 뿔마 2, 뿔마 4, 뿔마 8 이렇게 8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만약에 정수근 문제였다면. 근데 이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p의 조건을 더 좁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3 이상이 되려면 p는 자연수니까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2인 경우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가 1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q는 0, 2인 경우에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q는 0. 이거는 두근의 합이 4니까 두근이 1,3, 1하고 3 이렇게 두 개고, 얘는 두근이 8이니까 합이 8이니까 1과 7, 그 다음에 2와 5, 그리고 3하고 2와 6, 그 다음에 3하고 5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Q의 값을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n, 알파 베타가 2n-5야. 자, 그럼 1번식과 2번식에서 m을 없애버려요. m을 없앤다라고 하면 1번식에다 곱하기 2에서 2번식을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거 뭐야? 이런 부정 방정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그 유형입니다. 강제 인수분해. 그래서 어떻게 해줘?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는 자 양변에 양변에 4를
알파를 더해주면 1.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밖에 없어서 알파 베타가 마일하고 알파 베타가 마3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3이 중근이고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그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놓고 보면은 1 곱하기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솔루션, 이 방법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또 다른 솔루션까지 알고 계셔야 이 정수 문제는 주저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돼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그 밑에 있는 149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답 체크하고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더 크게. 왜냐면 n이 0 이상으로 세팅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 빼기잖아요. 얘가 더 크게. 여기 기호성 예치. 1 사면 홀수 짝수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 기호성 예치해야 됩니까? 자, 여기 값에다가 2n을 더한 게 얘지. 그럼 얘가 홀수인데 홀수에다가 2n 더하면 홀수가 될 거고 짝수에다가 2n을 더하면 뭐가 됐어? 짝수가 되겠지? 그럼 1하고 4라는 거는 홀수와 짝수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무조건 2분의 먹거리 나와요. 그래서 아는 만큼 손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접 확인해야 돼. 직접. 그 경우가 모두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1, 15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두근이 3하고 5가 나오겠구나. 근데 1, 12, 뭐 2하고 6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하고 6, 이 경우에는 1하고 3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1하고 7, 두근이 1하고 7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솔루션 1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완전 접수가 된다라고 해서 항상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장점이 뭐냐? 유리근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야. 정수근뿐만 아니라 유리근인 경우에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나중에 오는 친구들 체크 좀 할게요. 예준이 아까 온 거지? 세린아 거기가 편해? 아니면 여기 앞에도 빈자리 있는데 앞으로 와.
그래서 149번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답제표까지 되시면 다음 유형인 유형 33으로 넘어오세요. 자, 그 다음 유형 보시면 150번이나 151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조건은요. 유리수라는 겁니다. 유리계수라는 거죠. 유리계수. 자,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유리계수면 유리계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뿔마 루트 2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도 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계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켤레복수수 Z와 Z의 켤레복수수가 부근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150번이나 151번 같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152번 문제 이 문제 보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 2하고 3이라는 두 개의 교점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fx-gx는 x-2, x-3이다. 최고 차이 계수는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풀기 해주시면 다르게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이 문제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높이는 3이다라는 게 쉽게 나오는데 이 BC의 길이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각각의 함수값 즉 f-1과 g-1의 차라는 걸 알고 나면 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은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A, B, M, N이 난무하는 모습들보단 이 형태가 훨씬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 154번까지 무난합니다. 뭐 먹어서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먹어. 이걸 아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저 몬스터 여러분 척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지난주 빠진 거 어떻게 채워놨어? 어서야. 넌 왜? 너 뭐 찔리는 거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저기 써져 있는 게 어렵나? 안 보여요. 안 보여? 앞으로 나와. 왜? 너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보이긴 보이는데 사진이 보여. 그럼 맨 앞줄에 앉아. 응?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내가 원래 말을 듣고 하는데 어. 이거는 괜히 아니 평소에 이제 말로만 듣고. 말로 다 하죠. 아 그럼 왜 안경 안 써? 보이긴 보여. 근데 흐릿하게 보이네. 좀 더 가까이 가면 좀 더 잘 보여? 그럼 앞에 앉으면 한 두 번째 줄 앉아. 이리 와. 엄청 곤란한. 뭐가 곤란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곤란해? 안경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럼 앞에 앉는 것도 근데 힘들고. 지금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 개트로게 진짜. 아니 이걸 보고 왜 이해가 되냐고. 이게 H라고. 이게 H. 어? 높이 H. B면 BC. BC. 삼각형의 넓이는 둘이 곱해서 2분의 1. 안경 써. 아유. 어차피 써야 돼.
잠깐 공부하냐? 듣고서지. 참나. 와, 그래, 내가 예전에 한창 쉬운 문제들 보면 이건 듣기 평가로 나와도 풀만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종종 하곤 했는데. 그래도 보여야지. 실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나머지 2차 시기에서는 실력이 안 나는 게 정답.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n 플러스 2의 세제곱 아니야? 플러스 12 n 플러스 2 맞나? 이게 몇이지? 어디 보면은 32 이거 풀어줘야지. 이거를 왜 2차로 풀지? 아니 상수항이 아니 전개해야지. 6mz 아이고 뭐 얼마나 편안하게 사시려고 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7분이 안 나옵니다. 계산 가르쳤는데. 왜? 그리고 성짝이 잘 맞아? 왜? 뭔 얘기하냐고. 쟤도 저거 모른대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안 보인다. 또 오늘 온 것만 해도 어디야? 지난주는 왜 안 왔어? 농구 대회 나왔어. 아 농구 대회. 아이고.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좋았어? 그렇겠지. 그렇죠. 야. 왜 그래? 아이고. 네? 네. A, B, C, D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는 거예요. 그림 보고. A, B는 둘 다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C하고 B는 추가고, 그다음에 Y절편 가지고. 그치? 그렇게 한번 더.
재미없는 문제들이니까 155, 6, 7, 8 얘네들은 어떤 유형이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155번은 방정식 문제랑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하고 3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언제까지 맨날 막 그냥 fx-gx는 a, x, x-3 놓은 다음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식 다시 세팅해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자, 이 x 자리에 0 또는 3이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이 k-2x가 x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k-2x가 0 또는 3인 겁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k하고 2분의 k-3 이렇게 두 근 얘네 둘이 더한 게 3이니까 k 값은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56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이 세팅 거의 보면 이거 웬만해선 알파에 대한 1차식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두 분의 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학생들 하는 루틴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k제곱 플러스 4 이 루틴을 따라가는데 이런 데에서도 사소하지만 시간을 좀 단축시키라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두 분의 차 같은 경우는 a의 절대값분의 루트 d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게다가 최고 차이 계수는 항상 1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k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얘가 2루트 2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도대체 뭐냐면 k가 2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따라서 얘는 알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점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그럼 이 식하고 이 방정식하고 어떻다? 똑같은 방정식이다. 왜? 최고 차이에서 똑같고 두 근 똑같고 그럼 a, b의 값이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157번은 그냥 대충 풀면 답 나오는 거고 158번은 너네들 머릿속에 있는 그 세팅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를 A, B라고 각각 잡고 얘네들이 필요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고 차이 계수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 요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합. 아, 그랬더니 A, B 사이에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곱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의 장점은 158번의 장점은 x-6으로 요 경우나 요 경우 둘 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요 자리에 0이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아. 이 자리에 0이나 3이 들어가. 일단 이 k-2x가 0 또는 3이라는 뜻이야. 그럼 x의 두분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는 이거 만족하는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게 3. 저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거 시간 차이가 다시 떼고 네가 떼. 맨날 내가 어떻게 떼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뭐냐면은 예? 그냥 유지성으로 쓰는 거야. 요즘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을 최우평에서 A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A로 잡거든. 그럼 써봐. fx는 gx는 마이너스 1 위로 오르기잖아. 마이너스 1 그거 그냥 이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뭐라고? 어렵네요. 어려워. 이런 문제들이야. 뭐야? 발가락 사이에 옆에 꼬꾸로 푸는 문제지. 바로 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고등 입시하면은 순서가 이제 영재고가 9월쯤 발표나고 과고가 12월 초쯤 발표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가 1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일찌감치 합격자가 결정되는 이런 친구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말고사 볼 때 발로 한번 시험 쳐보라. 레전드만 나올 수 있다. 딱 발로 봤는데 100점 맞는 거야. 레전드로 정말 대대손손. 하나라도 틀리면 이제 자만이 되는 거지.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아? 말로만 듣던 발로도 푼다. 그게 중3 이야기 기말 엄청 쉽잖아요. 그냥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은 A, B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요. 두 분의 합이 7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물어보는 게 왜 두 분의 뭘 물어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솔직히
자, 158번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 그것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3개의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3개의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쉬운 유형인 요거 같은 경우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a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든 최소든 뭔가 같겠죠. 자, 그럼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가 이제 축이 되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3에서 2라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소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최대값이 거기서 멀리 있는 2에서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위로 블록인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될 거야.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가 될 거고 x는 2에서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고 최대는 2를 대입했을 때인 12a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3이 돼서 연립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대로 1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3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a, b 순서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 때에는 나온 결과물의 범위 또한 이 안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야 문제가 제대로 풀린 거야. 그 밑에 있는 160, 161번 모두 똑같이 푸는 겁니다.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A하고 B 사이 관계를 못 나왔어. A는 마이너스 8이잖아. 아이고 진짜. 그래 X 마이너스 6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아니 이렇게 있는데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할 생각 안 해? 아니 이런 좋은 세팅에서 그걸 왜 준비하고 있냐. 자, 한근이 6이야. 그럼 나머지 한근 뭐야? 그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넣는 거야. 응? 몰라. 아, 멍충아.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36. 유형 36은 정의역은 고정되어 있는데 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형 37은 이번엔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데 정의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일 때 이때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이야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이 문제, 특히 이 정의역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요, 약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삼각함수에서 삼각방정식에서 만나게 될 그런 문제인데, 결국에 이렇게 sin x나 cosine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정의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각각의 범위에 해당하는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지금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축의 방정식 혹은 꼭지점의 x좌표라고 불리우는 이 x는 2분의 a, 2분의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따구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마이너스 1과 1에서 나옴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이 점점 커지면서 꼭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보시다시피 최대값은 f 2분의 a 그리고 최소값은 양쪽 중에 1에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거기다 조금 더 커져서 0과 1 사이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게 되면 최대값은 여전히 그러나 최소값은요 반대인 마이너스 1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1보다 더 커져버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1에서 최대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최대와 최소를 다 물어보는 기본 세팅에서는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만 물어본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최대만 물어보면 지금 결과물만 놓고 보면 최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만 물어보면 이렇게 2개의 영역으로만 나누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하면서 터득해 나가는 거고 가장 기본은 최대 최소를 둘 다 생각했을 때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거기에 있는 162번부터 다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저와 한 문제만 162번 한 문제만 먼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 이렇게 좀 따라하라고 뭐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러한 문제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최소값이 6인 경우만 물어보고 있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1, 3. 자, 최소값이면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대뜸 그냥 4개로 나누라고. 그래서 꼭지점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정의역도 가운데 반으로 쪼개서 1과 2 사이인 경우 2와 3 사이인 경우 3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A 값이 일단 1보다 작은 경우 자, 그 다음에 A 값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A 값이 3 이상인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로만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된다고. 자,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테니까 1과 3 사이에서는 보시다시피 최소값이 1에서 형성이 됩니다. F1 즉 A-1의 제곱 플러스 B가 6이 돼요. 즉 B는 6-A-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뭐냐면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A 더하기 6-A-1의 제곱 즉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라고 A에 대한 함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A가 1보다 작을 때 A에 대한 함수는 2와 같이 된다. 뭐에? A 플러스 B에. 자, 그 다음 1 이상 3 미만에서는요. 1 이상 3 미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2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이 꼭지점 A, FA가 됩니다. 자, 그럼 FA는 B니까 B는 6. B는 6. 자, 그럼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A.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3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A가 3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3에서 나오죠. 그래서 F3은 A-3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6. 그래서 B는 마찬가지로 6-A-3의 제곱이 될 거고
a 더하기 b는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a라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7a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범위에 따른 이 세 개의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 3 이렇게 잡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분의 3, 즉 1.5 정도에 해당하는 데에서 꼭지점을 갖는 그런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실제로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띄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1과 3 사이에서 1 이상 3 미만에서는 a 플러스 6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이상인 범위에서는 보시다시피 a 값이 2분의 3인 곳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7, 뭐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옴을 볼 수 있다? 2분의 7 여기서 나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미적분에서 다루게 되면 미적분 1에서 다루게 되면 이렇게 한 다음에 각 지점에서 연속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각 지점 1에서 3에서 여기에서 이제 미분 가능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문제들은 억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값이 여러 개 나올 때는 특히나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온 값이 내가 처음에 세팅한 전제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미지수의 값인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범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16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자, 정의역이 A 이상 6 이하일 때, 자, 보시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3, 6. 그러면은 6의 대칭 지점이 이렇게 0임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A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보시면은 요 꼭지점 이전에 A가 이렇게 A부터 6이라는 범위가 나올 수 있도록 3보다 크게 될지, 아니면 그 A를 좀 더 당겨서 요렇게 0과 3 사이에 있게 될지, 아니면 A가 0보다 더 작은 이 부분에 있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한번 최대 최소를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최대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얘를 fx라고 넣고 보면, 자, a 값이 요 부분에 있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시더라도 a에서 최소, 6에서 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쯤에 a가 있는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최소는 당연히 3이겠죠. 그리고 최대는 여전히 f6이에요. 자, 그런데 a가 그거보다도 더 작아지게 되면은 최대값이 바뀝니다. 최대값이 fa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소는 여전히 f3이고. 자, 그래서 f6, fa, f6, f3 얘네들을 한번 저기에 주어진 식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f6 같은 경우는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A는 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최대가 8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인 이 상황이에요. 따라서 A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혹시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는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땡. 자, 그리고 다시 얘가 8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A가 0 또는 6인데 0 이하라고 했으니까 6은 안 되고 0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0, 1, 2, 3 이렇게 4개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정풀이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봤을 때는 전에 이거 이렇게 됐는데 A를 이렇게 당기면 되더라고. 그러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경우니까 일단은 A가 2 이후, 그러니까 3 이하로 가야 되는 거는 너무 자명하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딱 여기 0에서 3까지 요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하면서 이제 0, 1, 2, 3 이렇게 답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좀 자꾸 그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고 그리고 한두 번 할 때까지는 이렇게 범위를 꼼꼼하게 나누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난다면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보기보다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프만 그리고 여기에서 답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죠. 다음 페이지까지 얼른 해봅시다. 근데 이거 끝까지 다 해요? 응.
이렇게만 나누면 되는 거야? 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포지점을 포함하느냐 아니냐, 그치? 응. 그 다음에 나온 값을 이 범위에 맞는지 확인까지 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두 개야? 네. 합치기까지 했어? 이거 맞네. 뭐? 너무 잘하는데. 감탄스러워? 그러게. 이 하늘은 이 천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내려주셨는지, 앞으로 뭘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값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왜? 만약에 A가 이 경우에 A에서 주네. 그러면 A가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이게 A가 3 이상인 거 아니야? 그다음에 A가 A가 2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A가 2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값은 올려야 될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9. 6. 아니야, 하나의 값이 맞긴 할 거야.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9고 여기다 써봐. 아, 자, 그런데 A가 그 경우에는 A가 2분의 7 나왔는데 지금 이 경우 2보다 작을 때지, 그렇지 않아? 그치? 근데 이거 2보다 작아? 그래 안 그래? 왜 갑자기 거기 있어? 너 이것도 틀렸구나. 아! 정신 차려! 어이씨, 진짜. 그래서 이렇게 A는 어떤 범위에서 내가 뭘 한 건지가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도약의 길이야. 그걸 귀찮으면 못해. 알겠어? 그러면서 걸러내는 건데, 이씨. 왜 자꾸 웃어? 뭐 그렇게 좋아?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좋아? 좋긴 합니다. 그쵸? 좋긴 하죠. 이게 주말에 연휴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1학년들밖에 없어요. 뭐야, 오늘 미래가 밝습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1학년들이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자, 저는 친절하니까 171번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기 때문에 4개의 구간으로 나눠보면요. 4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A-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이번에 이 범위가 이렇게 정의역이 움직이는 거니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대와 최소가 양 끝점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 A-2분의 1, F A 플러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이 이 범위역, 정의역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전히 최대값이 FA-2분의 1인 범위가 이거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 범위. 자, 그 다음에 최소는 이제 꼭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거기서 더 커지면 2와 같은 범위가 되면서 최대값이 FA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고 최소값은 2.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범위를 벗어나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거고 그게 FA 플러스 2분의 1과 FA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네들의 차가 2가 된다. 얘를 뺀 게 2가 된다. 뺀 게 2가 된다. 뺀 게 2가 된다. 각각의 A값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짓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A값인지 체크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무리근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무리근이 과연 이 범위에 해당하는가까지도 체크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171번까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활용 문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자, 한번 보시면 쏘쏘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게 편하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건데, 가령 172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의 최대값을 원하는 거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B나 A의 좌표를 3 플러스 T와 3 마이너스 T로 놓는 게 Y 좌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깔끔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둘레의 길이는 2T와 9-T제곱을 더한 것을 2배 이렇게 해주면은 T의 범위가 0에서 3까지 요 범위 안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될 것이고, 자 그럼 173번 같은 경우는 A에서 C까지 A, B가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옮긴다가 X차표 A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2A 더하기 B 더하기 1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74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그림의 X축과 Y축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위에 임의의 한 점 T, 다만 T는 0에서 6까지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표현한 다음에 이 넓이를 T와 마이너스 3분의 4T 플러스 8을 곱해서 만들어주면 완벽한 이차함수식이 나오죠. 그들의 최대값. 자, 그런데 얘는 자주 나오니까 그냥 얘는 무지성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점 잡으면 그때가 최대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죠? 얘는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절대부등식 파트에서도 나오는 애니까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단어 똑같은 문제여도 단원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 그때 이렇게 풀었으니까 얘는 패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야. 자, 그리고 175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173번하고 거의 무난하게 비슷한 거니까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원하는 식, 그리고 A의 범위가 0에서 4까지니까 그 범위에서의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176번 같은 문제 풀 때 머리를 조금 써요. S1, S2, S3, S4를 다 문자로 하나하나 표현할 생각 하지 말고 아니 거기 색칠된 거랑 흰색 하나씩 합치면은 뭔가 깔끔한 답이 나와. 그럼 하나를 문자로 표현하면 나머지 하나는 조금 쉬 갈 수 있잖아.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사다리꼴. 그러지 말고 자, 앞으로 한 5분 정도 더 풀어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혹시나 풀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부르시고. 점심 안 먹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야. 점심 안 먹으니까. 간단하게 편의점 이름으로 편의점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
왜 넘어가지? 음. 왜 복잡해 보이나? 하나도 안 복잡해. 모르겠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처음 2를 t, 3분의 1t 이렇게 넣고 네. t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아 거기 k라고 돼 있네. k로 표현해. OBA 넓이가 뭐야? OBA. OBA 이거 2 곱하기 1 아니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네. 그럼 요 색칠한 거 표현하면 요 하얀 부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지. 응? 이 사람아. S3가 그게 확실해? 그럼 S3는? S3 더하기 S4가 뭐야? 2분의 3이 아니 왜요? 아니 당연히 맞긴 하겠지. 뿌듯해? 그 재미 하는 거야. 어려운 줄 알았는데 꾸역꾸역해서 풀어서 맞추는 느낌. 시험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렇게 시험 보는 거는 일단은 2월 한 달 동안은 시험이 없을 예정이고 책 2권은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 생각.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2권이 시작되면 제가 1권 하면서 한 번쯤 이야기 드렸던 건데 2권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풀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만 좀 설명해주고, 또 한 번 했던 건데 잘 못한다? 그럼 이제 욕 뒤지게 먹고, 이런 것도 못하냐? 사람이냐? 아메바냐? 플라나리아인가? 플라나리아냐? 내가 없냐? 집에 놓고 왔냐? 등등등등. 혹시나 창의적인 표현이 있다라 그러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0분간 쉬었다가 시험 보자.